자, 이번엔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물리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몰라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속도, 가속도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되는 거지. 뭘로 바꿔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귀여운 그래프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y는 fx라는 이렇게 귀여운 함수를 하나 그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냥 우리 옛날에 미분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a와 b를 세팅을 해놓고요. a를 집어넣은 함수값, b를 집어넣은 함수값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 그래놓고 나서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까지 만들 것이다. 그치? 평균 변화율까지 만들 것이다.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어요.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무엇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울기, 평균 변화율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이런 베이스를 보고 이제 이걸 속도, 가속도로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는 그냥 뭐냐면 단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함수 자체를 그려. 이렇게 됐죠? 데이터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b를 또 집어넣을 거예요. 데이터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y는 fx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제 fa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b를 집어넣은 함수값 요놈도 역시 fb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 이 함수가 y는 fx면 그러면 여기는 x축인 거고 여기는 y축인 거죠. 됐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t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축이야, 시간축. 그러니까 주어진 이 그래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바꿀 거냐면 s로 바꿀 거예요. s는 이제 위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위치와 시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이제 y는 fx가 아니라 요 x 대신에 우리가 t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ft가 될 것이고요. 요 y는 이제 s가 되겠죠.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프 자체가 y는 fx였는데 그거를 s는 ft로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고 문자 바꿔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x였던 놈을 뭘로? t로, 시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놈을 뭘로? 위치 s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해야 되는데 얘는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미끄럼틀이 있죠? 미끄럼틀을 기어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미끄럼틀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물체의 움직임이다. 거짓입니다. 자, 이 물체의 움직임은 1차원적인 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이 물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물체의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여기에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s라는 함수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이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건데 이 물체의 움직임은 선생님 머리만 보세요. 대가리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게 아니야. 선생님 대가리만 보세요. 이 물체의 움직임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걸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느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놓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만났을 때 위치 함수 ST 그래프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물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2차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직선상에서 1차원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그냥 올라가고 있는 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놓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잘했죠?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을 펼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적인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도 마치 2차원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것 뿐이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일단 끝났어요. 이게 지금 위치 함수를 주겠다는 건 그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주겠다는 얘기인데, A에서의 FA, A에서의 위치, 그리고 B에서의 위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속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면 물리에서도 이제 순간 속도라는 개념을 쓰게 될 텐데, 일단 물리도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배워요. 중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관심이 없고요. 처음과 끝의 위치만 가지고 속도를 구하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의 값이 a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t의 값이 a서부터 b까지 변한다는 표현을 b-a,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율을 한번 써볼게요. 변화량을. 그럼 fa에서 fb로 변했으니까 이 위에는 fb에서 fa를 빼는 이 느낌으로 지금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기울기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기울기를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얘는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거를 뭐 어려운 기호로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 델타 t 분의 뭐 델타 s 이런 식으로 쓰게 될 텐데, 뭐 그런 델타라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쓸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당 얼만큼의 위치가 변하니 이런 말을 써요. 시간이 얼만큼 흐를 때마다 위치는 얼만큼 변하니 이런 얘기를 쓰거든.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이만큼 변할 동안에 위치는 이만큼 변했다. 중간에서 얘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어. 처음과 끝만 가지고 뭘 만들어서 기울기를 만들어서 그 기울기를 뭐라고? 변화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과 끝만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공부했죠.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똑같이 b-a분의 fb-fa가 돼요. 이렇게 똑같죠. 근데 이놈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잖아. 이렇게 한국말로 y의 뭐다? 그렇지, 변화율이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y가 얼만큼 변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y의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이 처음과 끝만 연결했으니까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렇지, 평균이라는 말을 쓰죠. 평변 이렇게 불러준다. 됐지? 자, 누구에 대한? 그래요, x에 대한. x가 이만큼 변할 동안에 y는 이만큼 변했다. 그래서 y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게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서 문자를 바꿔치기 한 수준이잖아. y를 뭘로 바꿨어? s로 바꿨죠? x를 뭘로 바꿨니? 자, t로 바꿨습니다. y라는 놈을 위치로 바꿔놨고 x라는 놈을 시간으로 바꿔놨으니까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요 놈도 역시 똑같이 쓸 수가 있대요. 누구의 변화량입니까? 변화율입니까? s의 변화율이겠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s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s의 변화율이라고 써주면 돼요. 누구에 대한? 그렇지, 시간에 대한. 여기서 이제 t에 대한이 되겠죠. t에 대한. 그리고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어요. 처음과 끝만 연결했으니까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무슨 변화율이다? 그렇지, 자,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y의 평균 변화율이다. y라는 문자를 s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s의 평균 변화율이다. 그리고 x라는 놈,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었으면 이제 x를 t로 바꿨으니까요. 뭐에 대한? 그치, t에 대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물리적인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y는 fx의 그래프가 s는 ft의 그래프로 바뀐 것 뿐이고 그래프 자체가 바뀌진 않고요. 뭐만? 그렇지, 문자, 변수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완전히 매칭이 된대요. 그쵸? 그리고 물리에서 바로 요놈 s의 변화율, 요놈을 물리에서 뭐라고 새롭게 이름을 줬냐면 속도라고 새롭게 이름 준 거야. 그냥 위치가 변한대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때 그 위치의 변화율을 물리에서 속도라고 새롭게 이름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라는 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수학을 푸는 거니까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위치의 변화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말과 위치의 변화율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는 속도인데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앞에 평균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속도 앞에도 같이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싶네요. 됐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뭐랑 똑같다? 평균 속도랑 똑같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평균 속도에서만 끝을 내는 게 아니잖아. Y의 평균 변화율에서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이 A라는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뭐를 만들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뭐라고 쓰죠? F'A라고 씁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오케이? 누구의? Y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간 변화율. 이렇게.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뭐만 할 거라니까? 물리를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또는 물리적인 표현을 수학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F라는 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Y라는 문자를 뭘로? S라는 문자로 바꿔치기 하고 X라는 문자를 T라는 문자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A에서 뭘 만들었어? 이렇게 접선, 순간적인 접선을 주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고 F'A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F'A라는 놈은 누구랑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데 지금 X라는 놈을 어떤 문자로? T로. Y라는 놈을 어떤 문자로? S라는 문자로 바꿔치기 한 것뿐입니다. 그걸 그대로 써볼까요? T가 A일 때 그냥 바꿔치기 해주면 됩니다. 됐죠? 누구의? 그렇지. S의 무슨 변화율?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다. 요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요 A라는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방금 내가 물리적으로 뭐라고 했지? S라는 놈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가 되듯이 순간 변화율은 이제 물리적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래요. 순간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뭐야? 바로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처음과 끝만 연결한 기울기면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물어보면 순간이라는 말을 한다. 그쵸? 근데 변화율이라는 말은 수학적인 표현이고 그 변화율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때는 속도라는 개념을 쓰게 될 텐데 바로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Y는 fx에서 S는 ft로 문자를 바꿔치기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수학적인 용어들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꾼 게 바로 속도, 위치와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냥 우리가 위치라는 놈, 요 S라는 놈을 F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쵸? 그 놈을 미분한 요 프라임 함수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고요. 요걸 한 번 더 미분을 했을 때가 이제 가속도가 되는데 가속도는 이제 여러분들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속도라는 놈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쵸?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속도라는 놈은 속도를 한번 미분하는 개념이니까 얘는 속도의 변화율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의 개념을 쓸 수도 있고 순간의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평균은 처음과 끝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은 미분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상황만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가속도의 수학적 표현은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이 속도의 수학적 표현은 위치의 변화율이야.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기울기의 개념이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된다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미분을 통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전혀 지장이 없다. 대신 이 속도라는 말 자체가 위치의 변화율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일단 알아야죠. 지금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열심히 설명한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개념이 속도의 변화율이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양심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뒤에 적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반대로 넘어가는 상황, 여기로 넘어갈 때 미분을 했으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는 적분을 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물체의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물체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대가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 느낌이다. 요 느낌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정말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지금 요것만 기억해도 돼.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가속도는 바로 속도의 변화율. 위치, 속도, 가속도가 서로 미적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속도의 크기입니다. 또는 가속도의 크기예요. 문제에서 속도의 크기라는 말을 해요. 속도의 크기라는 말은 요 말은 물리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속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또 가속도라는 말을 써주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선생님 물리를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이걸 가속력이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 수학에서는 속력이랑 가속력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물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출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속도의 크기라고 내거나 아니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내겠지. 속력, 가속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력이라고 낼 수도 있고요. 가속력이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수학 문제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도라는 것이 기울기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오른손을 들고 있어서 플러스 값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뭐일 수도 있어.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음의 값을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그놈의 크기만을 물어보면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 속력인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 속도라는 놈에다가 이렇게 절대값만 붙여주면 된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운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말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말고 진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미적분 가면. 그럼 그때는 이제 속도의 크기 이런 걸 구할 때 또 다른 어떤 공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2에서는 1차원적인 운동만을 다루는 거야. 오케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인 운동만 다루게 되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충분하겠네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와 망했다. 나 망했다. 물리 개 못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위치, 속도, 가속도가 그냥 서로 미적분의 관계에 있는 것 정도 그리고 속도의 한국말, 속도의 수학적인 표현 바로 위치의 변화율이다. 가속도의 수학적인 표현 바로 속도의 변화율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내용이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선생님 이 얘기를 했고요. 그냥 단지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위치 함수를 S는 FT라고 했을 때 그쵸? 시간을 A부터 B까지 물체를 변화시킨대. 시간을 변화시킨대. 그럼 물체가 막 움직이겠죠? 그랬을 때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 없이 처음과 끝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주면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그쵸? 이게 위치의 평균 변화율인데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되는 거고 평균의 개념을 썼으니까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요놈을 순간이라는 말 그리고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말을 속도라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순간 속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임입니다. 됐죠? 어렵죠? 짱나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자세해지니까 조금 그렇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마 3번에 보니까 속도 그래프를 보고 위치 함수를 해석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대로 붙여놓은 거야. 어디서? 여러분들 도함수의 활용 2에서 어떤 물체가 아니죠. 어떤 그래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었잖아. 그쵸? 그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개념을 프라임을 보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들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바꿔버리면 요 눈에 보이는 x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을 때 그렇지. 자, t로 바뀌었을 때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t로 다 바뀝니다. t로 싹 바꿔. 이렇게. 지금 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책에는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ft라는 놈, 이 ft라는 놈은 이제 위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f't라는 놈은 속도는 보통 v라고 씁니다. 이제 v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속도를 보고 위치를 판단해 보면 끝났잖아. 그쵸? 속도를 보고 위치를 판단해 보면 마치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프라임을 보고 원래 함수를 판단해 보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주면 여러분들이 프라임 함수, 마치 프라임 함수를 해석하듯이 속도 함수를 이렇게 준다.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속도 함수 줬죠? 이렇게 속도 함수를 줬을 때 원래 함수, 원래 위치 함수를 추론할 수 있듯이 프라임을 보고 원래 함수 f를 추론할 수 있듯이 똑같이 매칭시켜서 하면 돼요. 우리가 프라임 함수를 만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지 않니? 그치? 그럼 이걸 다시 물리적으로 말해볼게요. 속도가 플러스고 속도가 마이너스고 속도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 물체의 움직임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체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물체가 내려왔다가 다시 물체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문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인지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 그러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마치 프라임을 보고 원래 함수를 이야기하듯이. 됐죠? 그러면 위치 함수를 그대로 옆에다가 그려볼까요? 위치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로 해석을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됐죠? 요 값을 그냥 편하게 1, 요 값을 2라고 했을 때 됐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경계가 되는 것이 t가 얼마일 때. 자, 이럴 때죠? 올라갔다 내려올 때의 상황이 t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체 움직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놈으로 바뀌는 요때의 상황이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2일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보고 위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미분 시간에는 얘가 얼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내려왔는지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적분해서 정확히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활용 3에서는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이 문제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얘는 수학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물리죠. 완전히 물리죠. 자,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물체를 위로 던지겠어요. 위로. 물체를 위로 던지면 물체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이게 아니야. 이 그림은 그냥 물체를 위로 똑바로 올렸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조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런 물체의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얘가 올라왔다 내려오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그냥. 알겠죠? 선생님 그림판으로 열심히 그린 건데 올라왔다 내려오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위로 똑바로 던진 물체는 중력과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멈춰요. 그리고 쭉 내려오기 시작하거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졸라게 빨라지다가 자유낙하를 나중에 하게 되는 뭐 그런 약간 물리적인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는 완전히 물리적인 걸 배제한 상태에서 그쵸? 물리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요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맨 꼭다리에 있을 때와 바닥에 있을 때의 상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 물체를 쭉 위로 던지잖아. 그럼 올라가다 잠깐 멈추겠죠. 얘가 안 멈추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꼭대기에서는 항상 얘가 멈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제일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멈춘다. 즉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체의 최고 높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속도가 0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 사실 이 말이 좀 잘못됐는데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바닥에 온 거야. 지금 이게 어떤 높이 위에서 이렇게 던진 거거든. 그러니까 바닥에 딱 왔을 때의 상황은 가장 낮은 곳. 이 말은 좀 잘못됐네. 미안해요.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닥. 지면에 닿았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위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위치가 0 아니에요? 그건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이거를 위치를 0이라고 놨으면 얘는 위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고, 이걸 바닥이라고 놓고 얘가 위치가 한 10 정도 됐다. 그러면 물체를 던졌을 때 바닥에 닿았을 때를 0이라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았을 때 그리고 가장 높이 있을 때 요 두 개의 상황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면 위로 똑바로 던진 물체의 움직임은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매우 쉽다.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될 게 이제 실생활의 활용 두 번째인데요. 이것만 하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3 내용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지금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보면은 실생활의 활용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쳐놨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부피를 미분하면 된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를 구하세요. 그래 놓고 미분하세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넓이를 미분하면 돼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길이를 미분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그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평균 변화율이면 두 점 연결해서 기울기를 만들고, 순간 변화율이면 미분을 해서 그 상태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 부피를 미분하면 돼. 그 부피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처음과 끝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미분하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 일반적으로 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전부 다 미분하면 돼요. 그놈을 구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예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수면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툭 던졌어. 그럼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오지게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막 사방팔방으로 막 진동을 해요. 근데 그 진동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놈을 쳐다보면 마치 원이 점점점 커지는 느낌, 계속 원이 생기면서 이렇게 원이 점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을 거야. 이게 실제로는 얘가 오지게 진동을 해서 그래요. 똑같은 힘으로 계속 진동을 하고 있어서 물이 막 물렁물렁거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마치 원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수학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원, 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원, 점점점 퍼지고 있으니까 이 원이 매초 2의 속도로 커진다. 얘가 매초 2씩 증가한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초 2씩 증가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5초라고 할까? 5초 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넓이의 변화를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말이 되게 어려워. 이게 지금 수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되게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5초 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굉장히 겁을 먹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문제에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먼저 구한다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나는 넓이만 구하면 돼. 누구의? 원의 넓이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원의 넓이를 그냥 보통 S라고 할게요. S라는 놈을 구하는 방법은 파이 R 제곱 맞습니까? 됐죠? 파이 R 제곱 맞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요 R만 좀 어떻게 해보면 될 텐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모든 물체는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못하는 물체의 움직임은 이 세상에 없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시간을 거스르잖아, 그놈은. 그치? 갑자기 뿅 하면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얘가 여기서 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요 R이라는 요 문자, 파이는 여러분 상수입니다. 이 제곱도 상수죠. 요 R이라는 놈을 무조건 시간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수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전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모든 이과 학생들이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못하는 어떤 물체에 있어서도 전미분을 공부한 다음에 변화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가면서 여러분들 전미분은 빠졌고요. 반드시 변화율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지금 얘처럼. 지금 반지름이 매초 2씩 늘어나잖아요. 반지름이 매초 2씩 늘어나. 그럼 한국말로 해보는 거야. 1초가 지나면 2가 되고요. 2초가 지나면 4가 되고요. 3초가 지나면 6이 되네요. 그러면 t초 후에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2t가 되겠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반지름 r이 2t가 된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s라는 놈은 파이 그리고 2t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조금만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4파이죠? 그리고 t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넓이, 원의 넓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주시면 되겠니? 그치? 시간에 대하여. 그쵸?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됩니다. 그걸 그냥 보통 S'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좀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S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 이런 표현 잘 안 쓸게. 그냥 S'이라고 이야기할게. 어차피 우리는 S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꿀 테니까. 그래서 ds, dt를 이렇게 구하고 나면 얘를 진짜 t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하세요. 이 앞으로 떨구면 8파이t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하면 돼? 5초 후의 상황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5에다가 t에다가 5를 집어넣어 주니까 5, 8에 40. 따라서 답은 40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단위가 이게 몇 초 2씩 증가를 하는데 2cm씩 증가를 한대요. 2cm씩 증가하면 뒤에다가 센티미터 그리고 뒤에다가 뭘 써주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t 아니면 뭐 세크라고 써도 되고 세크라고 써도 되지. 초 이렇게 아니면 한국말로 여기다가 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초당 얼마? 40파이씩 넓이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야. 문제에서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해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원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둘레의 길이였다. 똑같아요, 둘레. 이게 만약에 원의 둘레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원의 둘레를 보통 L이라고 많이 쓰는데 얘는 이번에 2파이 R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다시 R이라는 놈을 뭘로 바꿔치기 해서 2t로 바꿔치기 해서 4파이 t가 될 것이고요. 빠르게 여러분들 변화율 다시 L'은 얘가 그냥 4파이가 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t에다가 뭘 집어넣든 여전히 4파이가 될 테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미쳤네요 이거. 넓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얘는 만약에 굳이 단위를 쓰자면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단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단위는 안 써도 됩니다. 단위 잘 안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함수활용 3, 도함수활용 3에서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좀 개념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것까지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고 좀 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요, 이런 그 사전 지식들을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만 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만 꾹 참고 한 번만 꾹 참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다면 한 번만 더 강의를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어요.